조경명조 위토경 편에 목차에 보면은 여러 병증들 있잖아요. 위정격이나 위승격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그건 책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책이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완전 초짜도 기본기만 익히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족태음수 비토경 목차를 보면 토사광난, 소화불량, 식욕부진, 신퇴림, 식중독, 당뇨병, 간경변, 복냉증, 눈다래끼, 또 눈썹이 막 안으로, 눈 안으로 파고드는 거, 혈리, 황달,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각기통, 사지무력증, 구진건조, 입술이 갈라 터지는 증, 코피, 또 비승격, 즉 비사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중엔 역시 아토피성 피부염, 여기도 아토피, 여기도 아토피, 비정격증 아토피가 있고 비승격증 아토피가 있다. 무좀, 곰팡이 질환, 단백뇨, 냉대화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사광란을 한번 살펴봅시다. 삼도인의 임상례. 한 남자가 매년 여름이면 토사를 빈작하여 토사광란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지경에 이르는지라 비정격을 썼더니 수도의 병이 나더라. 비정격. 삼광란 경험례라는 또 내용을 보면 진증이 진단을 해보니 만일 기의를 미득하였거든 먼저 사관을 통하고 태충 합곡에 S극면 부착하는 거예요. 음식에 상한 자는 이게 뭐예요? 식중독이에요. 여기에서 음식에 상했다는 얘기는요, 소화불량 급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식중독. 그래서 배가 아프고 막 딥다 굴르면서 열도 나고 토하고 뒤로는 싸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에 상한 자는 비정격을, 서습에 상한 자는 위정격을 적용할지니라. 서습에 상한 건 뭐냐면 여름에 수박 먹고 토사광란이 일어난 적 있어요? 수박 드시고. 저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어요. 수박이 상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수박을 먹고 배탈이 난 거야. 배가 아프고 복통이 엄청 심해. 그리고 뒤로는 싸고 앞으로 토하고. 그러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는 위정격을 놓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절 좀 봐주세요. 식중독, 즉 음식이 상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엔 먼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먹을 때 맛이 좀 이상하다. 느글느글느글해. 토할 것 같아. 음식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들어가자마자 위가, 즉 셀리악 갱글리온, 중환혈초에 있는 셀리악 갱글리온에서
복강신경절에서 이 음식 상한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낸 거야. 그러면 가서 근데 토했어. 이 경우에는 증상이 비교적 가볍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음식을 먹은 거야. 상한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먹었지. 못 느끼고. 그런데 셀리아 갱글리온에서 느꼈어. 그런데 이미 늦었지 뭐야. 왜? 바이러스가 2배로 증식하는 거 아세요? 노로바이러스가 그 음식 속에 1000마리였다고 가정하세요. 순식간에 2000, 4000, 8000, 16000, 32000 이렇게 증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하고, 그리고 이미 12장을 통과한 놈은 싸야 되잖아. 설사를 시켜야지. 그래서 토하고 싸고 토하고 싸고 하는데 이미 북극 내에 바이러스가 쫙 퍼졌어. 그러면 열나지. 열난다고. 토사 광난일 경우 식중독이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러스를 먼저 퇴치해야죠. 비정격은 셀룰라 이뮤니티 그리고 휴모럴 이뮤니티로 대항을 하고, 그리고 태음, 습, 씻어내는 의미가 있어요. 복강을 씻어내는 거예요. 위세척을 한다니까. 비정격을 놓으면. 그러니까 통통하건 말랐건 무조건 식중독이다 할 때는 비정격 놓는 거예요. 겸해서 합곡 태충도 사해주면 좋겠죠. S극명을 붙이면 무조건 비정격이다.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음식이 부패했어. 아무튼 식중독일 경우에는 3, 4번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비정격을 놓는다. 의과학자예요. 3, 4번님은 의과학자. 계속 목차를 보시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토사광난, 소화불량, 식욕부진, 신트림, 식중독, 당뇨병, 간경변, 복냉증, 눈다래끼, 눈썹이, 눈을 찌르는 증, 혈리, 황달, 아토피성 피부염, 건선, 각기통, 사지무력증, 구진건조, 입술이 갈라 터지는 증, 코피, 비사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아토피성 피부염, 무좀, 곰팡이 질환, 단백뇨, 냉대하에서 아토피성 피부염. 그러면 어떤 경우에 즉 어떤 아토피증에 비정격을 쓰고 또 비승격을 적용해야 되는지 봅시다. 사암침은 명실상부한 사암침 의학이에요. 3, 4번님은 메디컬 사이언티스트였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담으로 조금. 사암도인 친구 여기에 보면 사암도인은 스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스님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용어가 하나도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only 의과학적으로만 사고하시고 기록을 남기신 거예요. 즉 사암침법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참론을 배제하고, 즉 무슨 주역이니 명약이니 이따위 적용 안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가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코란에 의하면 말을 쓰는데 사암도인은 절대로 그런 표현은 안 쓰시고 의과학적인 사고로만 글을 남기셨다고. 재밌는 분이셔. 정말로. 그리고 참된 의과학자였다라는 것을 요결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비정격증 또는 폐정격증 또는 비정격과 폐정격을 동시에 써야 할 아토피 및 건선이라고 합시다.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니까 1차 면역 결핍 증후군 습진 피부염과 관련된 증상에서 면역력이 결핍이 된 상태에서의 건선 아토피증을 논하고 있어요. 이 경우라면 비정격이나 폐정격 또는 비정격, 폐정격을 동시에 적용한다. 그런데 역시 같은 미국 국립보건원의 논문에 의하면 자가면역 및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는 논문이 나와요.
자가면역증에 의한 아토피가 있어. 면역력이 약해서 면역력에 혼란이 와서 이 경우에는 비승격 또는 대장정격 또는 비정격과 대장정격을 동시에 넣어. 즉 면역력이 교란 상태에 이런 거니까 비정격으로 정상화를 꾀하고 대장정격으로 자가면역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주는 요법. 그러니까 교재가 있어야 이런 거 자세히 이해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면역력이 결핍 상태다. 비정격, 폐정격 등에서 자가면역증 아토피다. 대장정격 또는 비승격 또는 비정격, 대장정격을 동시에 놓는다. 아니, 비경과 대장경은 교상합 치료관계, 즉 기량작용을 한다며.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기량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혼란이 생겨서 자가면역증이 극심한 상태가 됐을 때, 그러면 누굴 건드릴 거예요? 교감, 부교감신경 둘 다에게 야단을 쳐야지. 이놈들아, 중용의 상태를 이루도록 해야지. 한 다음에 너는 그만, 너는 좀 더 증폭, 또는 너는 좀 더 증폭, 너는 그만. 그건 삼치물은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 섰을 땐 비정격, 대장정격을 놓는다. 한 여자가 나이 30에 오른발 상구 연곡 용천혈처가 미백하기 일장대와 이어하고 진도 같기도 하며 속미, 그러니까 좁쌀 같기도 한 것이 혹 하얗고 혹은 붉으며 붙은 곳이 몹시 가렵다 하는지라. 대돈 은백을 보하고 경고 상구를 사하기 3개월에 병이 나왔다. 착흔히 신경에 범한 것은, 즉 연곡혈초에서 시작된 것은 흔히 착비려서 취함은 하구와 신경은 근본 마가 없는 까닭이다. 비승격.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좀 중에요, 무좀 중에 수포가 하얗게 수포가 생기다가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무지무지하게 가리고 그냥 흡입하고 싶어. 그리고 그게 빨갛게 또 수포가 변해. 그거 무좀이거든요. 아, 물론 대상포진에서도 그런 경우 있지만,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무지무지하게 가려운데 흡입하고 싶을 때 10 중에 9은 무좀이에요. 이거 보세요. 무좀이 잡혔죠? 이거 무좀. 그러니까 연곡혈초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 신정격을 써야 되는데, 자, 신정격을 쓴다는 의미는 뭡니까? 소음군화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고로 더 가려워져. 열을 득하면 더 가려워져. 그러니 그건 아니고, 이럴 땐 비승격, 즉 수포를 말려줘야 된다. 무좀균이 오글오글하게 들어있는 그 수포를 말려줘야 된다 해서 비승격을 썼다. 이런 경우, 네. 무좀, 옛날에는 무좀 연고가 없었잖아. 고로 비승격을 쓰셨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토사구악난, 소화불량, 식욕부진, 신트림, 식중독, 당뇨병, 간경변도 비정격으로, 복냉증, 눈다래끼, 혈리, 즉 설사를 하는데 막 피가 섞여 나와. 여기서 눈다래끼 봅시다. 눈다래끼. 눈다래끼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다래끼. 어떠한 형태의 눈다래끼이든지 간에 반대쪽에 비정격 놓으면 돼요. 비정격 놓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졌네. 자고 일어나니까 더 커졌네.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더 커져요. 어떤 경우는, 즉 홍시 그 뺀질뺀질한 빨간 부분, 그것처럼 종기 형태로, 눈다래끼가 종기 형태로 욱신 그냥 욱신 그렇게 아파, 통증이. 그럴 때 비정격을 놓으면 골마형, 설익었는데 설익었어, 종기가. 이거 눈다래끼도 종기잖아요. 종기가 설익었는데 아직 형태가 크질 않아.
비정격을 넣으면 삭어요. 그런데 커지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엄청 아프거든. 비정격 넣으면 터진다.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 자, 여드름. 저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호주에 그 문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외국에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시카고, LA, 미국, 뉴욕,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미국에 계신 분들 죄송한데요. 뉴욕에 우리 박 박사 같은 경우는 그냥 삼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정식으로 거기 한의사인데, 초창기 때 수십 년 된 병증이 그분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고 치료가 되니까 어떤 분은 여기 이런 대형 TV 세트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가구도 변변치 않잖아. 그러니까 아우 선생님 댁에 TV가 없네. TV 싣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아우 선생님 댁에 냉장고가 없네. 냉장고 들고 와. 아니 선생님 댁에 전자레인지가 없네. 전자레인지 싣고 와. 네. 그리고 미국에 가니 공짜로 침 맞는 사람이 없더라.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상계동에 사셨는데 미국 가시기 전에 친구가 저 강남 어디에 사셔요. 그래서 전철 타고 광역버스 타고 2시간 걸려서 그곳에 친구 마누라가 아프다 그래서 가서 사암침을 적용해 준 거예요. 그리고 2시간 걸려서 왔죠. 그러니까 왕복 5시간 걸린 거예요. 돈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다못해 거마비라도 줘야지. 당연히 거마비라도 드려야지. 그런데 친구가 뭐라 하냐면, 친구야 고마워. 덕분에 우리 마누라 기운 차렸네. 내가 언제 저녁 살게.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저녁을 사긴 산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 1차. 일단 고깃집이나 횟집 가가지고 한 20-30만 원어치 먹어. 그리고 2차. 호프집 가가지고 또 먹어. 그러다 보면은 한 100만 원도 쓴다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5시간 걸려서 거기까지 왔다가 가면 최소한 친구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마비 정도는 줘야지. 그렇잖아요. 치료비가 아니라 거마비 정도는 줘야지. 안 주더라. 그런데 미국에 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정식 한의사예요.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에 나가는데, 성당에 어느 분이 제가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그럼 이리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 성당 내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자석으로 붙여드려 가지고 나온 거야. 그러면 반드시 페이를 한다는 거야. 반드시. 그런데 이게 LA 가면 틀려. 미안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용서하세요. LA 가면 한의원들마다 외상이 없는 집이 없어. 아니 어떡할 거야. 당장에 급해서 왔는데 치료해주고 나니까 제가 오늘 돈을 준비 못했네. 다음에 올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거든. 외상으로 계속 치료비가 밀리면 나중에 이제 교민사회는 좁으니까 만납니다. 아니 요새 한의원에 안 들리시네. 뭐 낫지도 않고. 기껏 살려놨더니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외상 주면 안 돼요. 외국에 계신 분들 외상 주면 안 된다니까. 그 차원에서 우리 문 원장이 외상값이 밀리고 밀린 교민 환자야. 시드니에서 여드름 치료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날은 괘씸해. 그래서 얼굴 전체에 여드름인데 한쪽에만 비정격을 넣은 거야. 평소에는 양쪽에 놨다가.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은 말끔하게 놨는데 한쪽은 그대로 있거든. 아니 외상값이 치료비가 그렇게 밀렸는데도 낼 생각을 안 하니까 너 한번. 그래서 아니 선생님이 왜 이쪽은 멀쩡한데 이쪽은 안 나요? 그거요? 외상값이 밀려서 아마 약효가 잘 안 되나 봅니다.
그러고 말았대나? 그랬더니만 돈 내더라고. 양쪽에 다 났다고. 비정격 여드름 막 그냥 멍게처럼 우들우들한 거요. 비정격증일 때 그렇습니다. 대장정격증 여드름도 있고 비정격증 여드름도 있어요. 비정격증일 때 놓으면 그리고 고름이 터져서 흘러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예후입니다. 아주 좋은 예후. LA에 계신 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정말, 신뢰가 되었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양명조 대장금경편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